안녕하세요. 안남뉴타운 리치부동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개발 지역 내 빌라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또는 예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주거사다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거사다리라는 개념이요. 사회생활을 한 초년생들이 월세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금이 모여서 전세로 옮겨가고 또 일정 시간이 더 지나서 소득이 증가하고 자본이 쌓여서 주택을 구입을 해서 내가 직접 거주하는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는 내용이 계단 오르듯이 한 계단씩 바뀌어진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사다리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 이 주거사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신문기사에서 비판적인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러한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남뉴타운이라는 지역에 처음 중개업소를 오픈을 했고요. 첫 계약도 바로 오래된 작은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빌라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 주거사다리라는 개념으로서 재개발 지역 내 빌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집 마련이라는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투자 이익을 거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입주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끝난 후 입주가 되면 준공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분담금이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분담금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리처분 이후에 입주까지 기본적으로 5, 6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마련에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잔금 마련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시세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입주권 가격도 충분히 상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집 마련과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재개발 지역 내 빌라 투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하나는요, 무조건 재개발 지역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지적인 강점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은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점입니다. 제가 한남 뉴타운의 빌라 실거래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빌라 시세를 정리한 게 아니고요. 한남 5구역에 있는 빌라 한 동에 현재부터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실거래가를 찾아서 정리해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방 3개짜리 빌라입니다. 2025년 5월 달에 마지막에 거래된 금액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남뉴타운이 개발 초기 단계였던 2006년도에는요, 5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구역은 2012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 건축 심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격 그래프가 조합 설립 전후 7억 9,5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도에는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도 건축 심의가 나기 전에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이 계속 알려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가면서 15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건축 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24억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시공사 선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27억 5천, 28억 5천 그리고 마지막 35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빌라가 현재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고 하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자, 2024년도, 23년도, 2020년도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한남뉴타운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또는 가지고 있는 자금과 맞지 않아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한남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 이런 지역이라도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해 놓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큰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한남 1구역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실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역시 한남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연관성이 있고 또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남 뉴타운과 차이라는 것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곳이고요.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래했던 실제 사례인데요. 2024년도 2월 달에 방 1개 원룸형 빌라를 8억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당시 대지 지분이 17제곱미터였고요. 전용 면적이 21제곱미터였습니다. 2021년도에 지어진 빌라였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바로 3월 달에 동일한 건물의 다른 호스, 다른 층이 11억 5천만 원, 1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즉 불과 1년 만에 매매 금액이 4억 원 이상이 올랐죠. 가격 상승률로 본다면 50% 이상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선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한남 뉴타운의 과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남 뉴타운에 비춰본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작은 돈으로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했고 실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요즘의 트렌드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의 공급 촉진 정책이 나오면서 그런 트렌드가 확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랐던 것이 사업 말미에 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업 초기 단계 가격이 더 많이 뛰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재개발 예정 지역, 재개발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 투자 물건을 선정하다 보면 항상 투자 금액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 지역에는 다양한 투자 대상 매물이 존재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가건물, 또 건물이 없는 토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로매물 또는 무허주택, 여기에 빌라라는 상품이 있죠. 빌라라는 상품을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점, 이 점이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세가 금액이 유지가 돼서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빌라라는 상품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은요,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청약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빌라는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는 것은요, 시세를 견주어 봤을 때 매매 금액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빌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과 연관된 웬만한 빌라들은 이 금액 이하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빌라를 산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따라서 어떠한 빌라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무주택 청약 조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취득세에서 혜택을 줍니다. 지난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신축 소형 빌라를 분양을 받았을 때 이 신축 소형 빌라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히 투기과열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제가 지급할 예정 지역에 작은 빌라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 내가 거주할 만한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투기과열 지역에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8% 중과를 받습니다. 만약에 2주택에서 3주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12%의 세금을 중과를 받겠죠. 그런데 이 주택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분양하는 빌라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중과에서 배제된다는 점이죠. 이 점도 취득세 이 점도 세테크의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주택임대사업자와 또 거주주택 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반복적으로 비과세를 만들어 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즉, 이런 소형 빌라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한 이후에 내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평생 1회만 활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법 규정을 바꿔서 역시 횟수 제한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임대사업용 주택 외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2년 거주하고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다시 취득을 해서 2년 거주하고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테크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또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이러한 비과세 제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빌라라는 상품이 재개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정책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남 뉴타운과 같은 입지 좋고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으실 텐데 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즉 소액 투자라고 하신다면 이런 재개발과 연관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빌라를 구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재테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한남 뉴타운을 사례로 해서 재개발 지역 빌라 투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리치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